그래서 욜로로 문체 다시 보면은요. 욜로는 You only looks once고요. 그 다음에 욜로 3라고 그런 거는 욜로 버전 1 초창에 나왔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나온 게 버전 2, 버전 3 이렇게 해서 현재는 욜로 버전 3 그러니까 뒤에 나온 게 역시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영역탄제 분류 동시 실행하고 빠르다의 가장 큰 장점이 정확도는 다 떨어지는데 극복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능을 보면 이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인퍼런스 타임이라서 네트워크를 한 번 타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밀리세컨드잖아요. 그래서 100ms면은 0.1초.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래프를 그려놓을 때 얘네가 욜로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다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준점을 0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기준점보다도 더 빠르다고 강조하려고 해서 얘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MAP예요. 그러니까 MAP라는 거는 저기 그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까 성능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그래프에서는 왼쪽일수록 빠른 거고 위일수록 정확도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얘가 욜로 버전 3가 이렇게 세 개가 빠르면서 다른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당 20회면은 그야말로 이제 리얼타임 가능하잖아요. 실제로도 리얼타임으로 웹캠으로 하는 거 많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탐지 방식은 이래요. 이런 박스를 모두 7x7의 그리드로 나눴고요. 하나의 셀에 대해서 요 요 하나의 셀에 대해서 두 개를 제한해요. 이 셀이 중심을 갖고 있는 박스 두 개를 제한하고 그 박스는 뭐야라는 거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모두 제한하는 개수는 77에 49에다가 한 박스당 셀 두 개에서 98개를 제한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는 그냥 알고리즘으로 중복된 거 추리고 높은 것만 추려가지고 이거는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트워크는 그냥 CNN이에요. 너무 허무할 정도로요. CNN이고 특이한 거는 맨 뒤에 있는 데이터 모양이 그냥 이거는 그 노드가 아까처럼 그 클래스가 3개 있으면 3개 중에 가장 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49 곱하기 49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의 셀 단계에 30이거든요. 그만큼 아웃풋이 있고 걔네들 값이 다 일일이 특정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이 있는 거,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런 출력이 나와야 돼라는 데이터상을 만들고 걔를 학습시켰어요. 이것도 함수 근사 방식으로요. 근데 실제로 학습이 됐고 결과가 좋고 빠르고. 예. 그래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욜로 쪽을. 요거는 지금 올리신 상태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욜로 버전 3 다운로드 할게요. 보면은 GitHub에 있는 거를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운로드 하죠. 지금 코드 보니까요. git 클론, 그 다음에 GitHub에 요 사람의 이 사람이 그 다크넷의 그 주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크넷이 뭐냐면요.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라스 같은 프레임워크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프레임워크를요. 네, 쿠다를 직접 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 다크넷을 쓰는 곳은 얘네밖에 없어요. 예,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욜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늘 실습할 내용 보면은 지저분한 게 데이터 변화에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박스를 치는 레이블링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그 레이블링 툴이 다크넷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표준적인 방법으로 보통 VOC라는 그런 데이터 표준이 있거든요. 대회 이름이 데이터 이름이에요. 그걸 레이블링하고 그거를 이 식으로 또 변환하는 게 되게 그렇게 해줘서 지저분해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 사람은 속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속도를 최상으로 하고 리얼타임 된다기 때문에 쿠다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C++ 개발한 프레임워크예요.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건 얘는 빌드예요. 얘는 C++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다크넷이. 그래서 사실상 빌드 들어가면은 되게 심란하거든요. 환경 맞춰주기. 그런데 여기 콜앱에서 해봤는데 한 번에 빌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얘네들이 뭐 리눅스에서도 하고 뭐 맥도 되고 윈도우도 하는데 다 빌드가 문제는 별로 없나 봐요. 그만큼 훌륭하다 싶고요. 예, 빌드가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 다크넷을 실행시켜 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 다운로드를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네트워크를 공개하면서 학습된 것까지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걔를 가져다가 그냥 직접 쓰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도 그 흐름은 전체 똑같습니다. 그냥 얘네 모델을 가져서 기존 데이터 적용시켜 보고 그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네, 전부 다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크넷으로 물체 실행을 직접 해볼게요. 보면은 여기에 도그.jpg라고 그 유명한 그 사진을 같이 포함시켜 놨어요. 아, 요걸로 보면 되겠다. 보면은 다크넷 cfg 웨이트 데이터의 도그라는 게 뭐냐면은요. 파일을 볼게요. 그럼 다크넷 폴더 밑에 요 파일이요. 데이터 폴더 밑에 도그. 예. 요 이미지 파일에서 실행하고 얘가 거의 그냥 표준처럼 되는 거죠. 이거 하는 게 기본적이고 얘네들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얘네들 구조를 보여주고요. 메모리 사용, 세션 관리, 아까 실행했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죽여버릴게요. 얘가 10기가를 사용했나봐요. 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요. 얘가 아마 12기가가 디폴트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왜 이미지 보여주는 게 없지? 여기 이미지 쇼 있는데 왜 안 보여주지? 이미지 나왔다. 네, 요거 가장 욜로의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한 장 중에 도그 있고 그 다음에 바이시클 있고 그 다음에 트럭 있고 그 다음에 코드만 볼게요. 코드는 아까 컴파일 해가지고 다크넷이라는 실행 파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에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 모드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컨피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욜로 v3.wait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웨이트 파일. 그리고 이 웨이트 파일을 또 케라스에서 얘를 못 써요. 이것도 변환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대상이 되는 그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리눅스 환경이라 여기서 일단 실행 파일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썬에 익숙한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약간 곤란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파이썬이 있고 외부에 실행 파일을 또 호출해야 되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웨이트 파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VG16 갖고 새로 학습을 했으면 걔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사용할 때는 걔를 로딩을 해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했던 그 파일로 컨버전을 해주면은 케라스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야 돼요. 파이썬도 아니고 그냥 리눅스에 동작하는 그 EXEC 파일입니다. 얘는 메이크 빌드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결국 얘인데 이 파일을 케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H5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 저장하는 거고 거의 케라스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거든요.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거기에 그 포맷으로 컨버전해서 저장을 해두면 그리고 걔만 있으면은 그냥 로딩해서 그냥 실행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이미지 주면은 얘네들이 그 결과물로 그냥 무조건 이런 prediction jpg라고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파이썬 케라스로 욜로 물체 요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욜로로 물체 탐지를 해봤고요. 이건 다크넷을 해봤고 지금 해본 거는 파이썬의 케라스 코드로 욜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을 변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 파일 변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요까지가 되고 나면은요 그럼 이제 커스텀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순서를 지금은 이제 파이썬의 케라스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를 만드는 리파이토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케라스 다크넷을 케라스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얘고요. 코드 상당히 지저분해요. 동작은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안에다가 욜로 모델을 카피할게요. 아까 사용했던 욜로 모델 다운로드 받은 게 요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케라스 욜로 3라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에다가 요 아까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카피를 할게요. 이 위치에 실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파일을 변환을 할 거고요. 변환하는데 세 가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convert.py가 변환 실행하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이고요. 파이썬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욜로 v3에 돼가지고 다크넷에서 정의해둔 그런 거거든요. 그 모델 구조를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욜로 v3.wait는 학습된 파일. 그러니까 얘는 다크넷에서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에 적혀 있고 이걸 실행하는 거는 convert.py에 있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델 밑에 욜로 v3.h5 이런 파일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뭐냐면은 그냥 헤드 사실 욜로 v3의 컨피그 파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크넷의 컨피그 파일 내용이고요. 그럼 보면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있고 필터 32개이고 뭐 컨볼루션이 또 있고 필터 64개 사이즈가 이렇고 이런 내용이죠. 네트워크 구조를 디파인해 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얘네들을 실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싱하는 게 보이죠? 그 컨피그 파일 거 가지고 요거 실행하는데 한 몇 분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2, 3분이요. 그래서 변환 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버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모델 구조 보기는요.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그 모델 구조 플로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실행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려진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얘네 다크넷 구조가 어쨌든 인풋이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상당히 크면서 얘네들이 요거를 좀 줄여서 볼게요. 이쪽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로 가면서 스킵하는 이런 게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쨌든 CNN인데 특이한 거는 여기서 일로 스킵하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하면 왜 더 잘 돼요? 라에 대해서는 그냥 실험 결과적으로 더 잘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킵되는 거 있는 거 보통 댄스넷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딥러닝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걸 실험적으로 해보고 결과가 더 좋고 해서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보다는 트라이얼 에러가 많아요. 특히 구글 르넷 같은 경우가 그래요. 걔네가 우승할 당시 2014년인가 15년 우승했잖아요. 걔네들이 수많은 스트럭처를 가지고 실험한 중에 우승한 거래요. 근데 걔네들은 구글의 그 인프라를 가지고 몇천 가지 스트럭처를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거 요거에 구글 르넷이래요. 아니 이쪽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이 딥러닝 쪽에서 그냥 주먹구구식 그게 좀 있어요. 왜 이게 잘 되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탐지새 이미지 다운로드 이것도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잠깐 탐지새 이미지 다운 이것도 그냥 JPG 파일이네요. 이거 하나 가져와서 이것도 파일을 볼게요. 그냥 파일 하나 어떤 걸 할지 그런 것이고요. 맞다. 요 이미지다. 요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웹에서 하나 긁어온 겁니다. 플리커에 있는 거고요. 스트리트 뷰이고 요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그 개와 그 바이크가 있던 거는 그 저자, 다크넷의 저자가 같이 제공한 건데 그거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임의의 이미지에도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체 탐지 실행은요. 여기서는 케라스 코드로 실행시키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파일이 있는 거고 실행 파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케라스에서 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크넷이 코코라는 데이터셋에서 얘네들이 학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모델 데이터는 coco.classes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이 얘가 한 줄에 첫 번째 클래스 이름이에요. 어딘가 클래스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기는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어쩌고 하지만 걔네들 숫자만 나오는 것이고 그게 뭐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고 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결과 보고 다시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열로 하는데 되게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금 실행시키니까 한 10초는 걸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모델 파일을 로딩하는 데는 몇 초 걸려요. 얘네들도 파일이 한 몇백 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델이 메모리 로딩이 되고 이 상태에서 값을 주면 프리딕션 하는 거가 50ms면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에 계속 떠 있어가지고 얘한테 이거 해 하면 빠르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는 아예 파일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 파일 읽어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욜로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 적용을 해도 잘 되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출력된 결과를 보면은 지금 파스 1.0, 1.0 있고 그렇잖아요. 얘 위에 보면은 걔네들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밑이 더 강한 거네요. 퍼슨으로 클래시파이 됐고 걔가 컨피던스 1.0이고 상자의 좌측 위치와 좌측 상단하고 우측 하단의 박스 위치가 요거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나오는 정보가 세 가지예요. 클래스가 뭐냐? 컨피던스, 박스 위치. 아까 같은 경우에 분류 같은 경우에는 얘 클래스 뭐냐라는 그거 하나면 되죠. 클래스 아이디 정도. 그런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요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은 단지 요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준 것 뿐이죠. 박스를 치고 숫자랑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해준 것 뿐이죠.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함수는 두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기 만들어 놨고요. 얘한테 전달한 것들은 이래요. 대상으로 삼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학습된 파일, 모델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의 이거는 뭐 그 클래스 아이디로 돼 있거든요. 클래스 아이디에 있으니 걔가 이름이 뭔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거가 담겨져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줄이 0이고 그래서 클래스 아이디일 거예요. 왜냐면 클래스가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 욜로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주고 모델은 여기서 읽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읽어. 그래서 욜로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욜로한테 디텍트 해. 나온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플레이라는 거, 요 이미지 자체를 그려준 거가 욜로 디텍트 이미지 안에서 했어요. 얘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곳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런 진짜 숫자값 지금 여기는 출력을 해준 거고 지금 여기서 코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원한다면은 저 코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한번 그거를 코드로 볼까요? 얘네가 다운로드 받은 위치가 요 URL이죠. 요 URL 가가지고 한번 저 파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욜로가 어디 있지? from YOLO to 요 파일이네요. 그리고 호출한 게 detect image. 예, 펑션이 이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프린트된 문이 요거인 것 같아요. 몇 개의 박스가 발견되었다. 여기 아마 출력돼 있겠죠. 요거네요. 요걸 출력해 준 부분이 found 20박스 from image는 여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진 거에 대해서 출력하는 부분 여기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클래스 레이블이 무엇이고 left와 top, 그 다음 right와 bottom을 출력해 준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구한 거는 그렇겠죠. 여기에서 박스라는 게 있고 predict, 클래스 predict, 클래스 레이블, predict form 이미지 들어가. 클래스 위에서 실제로 얘네들 predict 한 곳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값들이 필요하다면은 여기 안에서 얘네들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출력해 준 부분이 프린트 부분. 요거를 가지고 얘를 리턴하게끔 코드를 수정하면은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라스 코드 안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커스텀 데이터 적용이에요. 커스텀 데이터 업로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 데이터 구조, 어떤 식으로 데이터 만들어야 되는지요. VOC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VOC가 이쪽에 포인트처럼 잡아주는 게요. 오브젝트 디텍션의 대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VOC 데이터셋을 이런 모양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이런 모양의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폴더는 제가 저희들이 나눠드린 거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업로드 해주시겠어요? 아마 다음번에 요거를 다음번 셀이 이거 업로드하라는 그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는 안 걸렸지만 그래서 걔네들의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덴탈 이미지 in voc 포맷이 있고요. 그 밑에 어노테이션즈하고 JPEG 이미지스라는 이런 폴더가 두 개 있어요.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런 소대 문자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3개의 폴더가 있었고 그 3개 각각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전부 다 한 군데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 이미지에 대해서 박스가 어디에 있고 박스가 무엇에 해당되는지는 요 각각 파일 이름 똑같은 거에 JPG 대신에 XML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클래시.txt는 이게 공식 포맷은 아닌데 제가 이 데이터 만들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3줄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301.xml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썩은 그 디케이드라고 박스 쳐야 되는데요. 이거 제가 이 레이블링 할 때 안 쳤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XML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이름이 저거이고 이미지 파일 이름이 저거이고 보니까 오브젝트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빠뜨렸다. 여기가 지금 디케이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편집하면서 빠뜨렸네요. 디케이드가 있고 요 4개의 숫자들은 그거죠. 저 박스에 대한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제가 편집하다가 빠뜨렸네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큐어드라고 여기 클래스가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XML 요런 XML이 있는 게 VOC 표준 포맷입니다. 다시 보면은요. 디렉토리면 루트는 디렉토리 있고 애노테이션즈 그다음에 JPEG 이미지스 있고 거기에 각각 이미지 있고 각각 파일에 대한 XML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XML을 만들어 준 게 레이블링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 레이블링 작업이 쉽지 않죠. 그걸 맨손으로 하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툴을 사용했어요. 여기 툴이 이름이 저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GitHub이죠. GitHub인 거는 그냥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죠. 얘네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깁해서 클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그 실습하던 곳에 얘기했지만 보통 GitHub에 있는 리포지토리를 가져오는 방법이 이거는 git 클론하고 URL이요. 그래서 얘를 해서 가져온 것이 레이블 이미지라는 이런 폴더입니다. 가져온 곳이요. 가져온 곳이 여기이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방법은 label.img를 가서 여기에 파이썬 3.6에 레이블 이미지.py 이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잘 만들어진 게요. 맥, 윈도우, 리눅스 3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맥에 있는 거 다운로드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레이블링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 DI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오래 걸리네. 27%. 그럼 이거 다운받는 동안 딴 거 얘기하고서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데이터를 XML 파일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폴더 구조는 제가 임의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annotations, 그 다음에 JPEG images라는 거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파일을 그렇게 가져다 뒀습니다.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이미지가 있고 박스를 치고 이게 지금 퍼슨이라고 이렇게 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래스가 뭐뭐 있는 거 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하면 그 XML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크셋에서 얘네들을 학습할 때는 아까 VOC 포맷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보면 얘는 동일하고요. 클래시스 동일하고요. 아까는 XM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각 파일별로 있었잖아요. 걔네들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하나 모아가지고 train.txt라고 만들었어요. 요거 파일 이름을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서 train.txt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여기 어느 이 파일 이름이 이거이고 그 다음에 5개의 숫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또 5개의 숫자예요. 그래서 5개의 숫자의 구조로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는 요거고 5개의 숫자는 그 좌측 상단, 컴마,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요거는 원래는 없죠. 요런 거 가로 같은 거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냥 설명하느냐고 제가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거 파시하는 게. 요거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우측 하단, 그 다음에 클래스 아이디. 그 다음에 빈 칸 하나 띄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레이블링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주면은 요거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다크넷이. 그래서 VOC 포맷이 따로 있고 다크넷 포맷이 따로 있는 거는요. 저런 툴들이 다크넷을 지원을 안 해가지고 VOC 파일로 엑셀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지금 받은 그 프로젝트예요. 이런 XML 파일을 저 다크넷 파일로 컨버전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로 해서 얘를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툴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스크립트 돌려서 얘를 구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크넷이 다른 데서 안 쓰니까 이런 컨버전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지저분한 것 같아요. 새로 학습하기에는. 그래서 커스텀 데이터 다운로드, 저도 이걸 해야 되네요. 덴탈 이미지 in VOC 포맷 타르전. 자, 요거를 저도 올릴게요.
예, 어쨌든 실행을 안 시켜주면 그 다음 계속 예를 들게요. 보면서 압축 풀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은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끝나면 계속 진행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요, 앞에 있는 게 실행이 끝나면 뒤에 있는 거 실행되는 거 이런 식으로 미리 그냥 클릭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 얘네 대해서 압축 풀린 거 확인하면은 이 폴더 밑에 annotations jpeg images 폴더가 있고 class.txt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요게 그런 변환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VOC 포맷 파일 레이블링에 대해 다크넷 포맷 변경하는 거고요. 원래는 스크립트가 제공됐는데 그 스크립트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펑션에 호출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폴더 네임이 요거이다. 지금 받아온 거. 압축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버티드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뭘로 할래라는 게 train all.txt 요걸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펑션은 제가 카피해가지고 모디파이 했거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나가지고 생성된 파일이 train all.txt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보셨던 대로 그 포맷입니다. 다크넷에서 학습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이 있고 첫 번째 박스에 좌표 4개랑 좌표 2개에 대한 숫자 4개랑 그 다음에 클래스 아이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런 파일이 전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학습시키는 거는 이것도 코드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를 표시를 하느냐고요. 마크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 거기에 있는 코드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원래 있던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그걸 변경한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modified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그거예요. 파일 이름이죠. 원래는 얘가 train.txt였는데 나는 train all.txt로 하고 싶다. 이거를 그냥 train.txt 했으면 얘도 수정 안 했어도 되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패스가 그 파일 그 클래스 이름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class.txt 파일이 그거였죠. 3개. 아까 안 보여드렸나? 그 저기요. 그 큐어드 그다음에 decayed 그 적힌 그 이름 적혀 있는 요 파일 요것이고 그다음에 요 파일 이름이요. 처음에는 얘가 모델 데이터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었는데 아까 컨버전 시킨 파일 이름이 요거였거든요. 요 파일 이름이 그러니까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걸 하드 코딩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뭐 아규먼트 줄 수도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된 데가 없고요. 전부 다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위가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업로드 끝났고 그 다음에 압축 풀기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행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이 지금 되고 있네요. 학습되는 과정이죠. 지금 여기가요. 요거 아까 그 레이블링하는 툴 다운로드 끝났네요.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실행 제대로 되네요. 다운로드 덴탈 이미지 인 폼에 트레인 jpg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시스죠. 얘를 실행시키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박스를 그리는 거를요. 이건 처음에 너무 작게 그려졌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그리면은 이 중에서 뭘로 할 거냐 레이블을. 그래서 얘는 큐어드 이고 그 다음에 박스를 또 그릴게요. 박스 그리는 건 여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큐어드 그 다음에 또 박스 그리는 건 여기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홀인지 아니면 디케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케이드로 할게요. 디케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됐고 어디에다 할 거냐 왜요 그냥 일단 여기에다가 위치를 잠시만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할게요. 어쨌든 실습 교재라는 곳에다 만들어 볼게요. 세이브를 했고 세이브를 하면은 이 파일이 여기에 생겨요. cd 노드 cd 실습 교재 참고일정 XML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XML이 하나 생깁니다. 어려워라.
그래서 파일 이름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얘네들이 그 클래스는 큐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4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JPEG에 대해서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XML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애노테이션즈 밑에다 가져다 두는 식으로 이제 레블링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대로. 그러니까 이 XML 파일 자체는 요 툴을 사용해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작성된 XML들을 아까 그 위치 그 표준에 맞게끔 가져놓은 다음에 아까 그 스크립트를 돌리면은 걔네들을 실제로 다크넷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 파일 트렌.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얘네들은 큐어드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거 그냥 큐어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XML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파일 개수가 약 100여 개여가지고 그냥 할만하다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은 요거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교재에 넣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얘 툴 사용하다 보면 살짝 얘가 약간 그 완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교육 내용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요거 아까 틀리길래 했던 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인스톨하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따라서 했더니 잘 되네요. 뭔지 모르지만 아까 요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메이커 어쩌고. 아, 진짜 난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로 가볼게요. 저희 하는 실습 교재로요. 사용된 CPU 14.31. 아, 지금 뻥난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학습하면서 매 에포크마다 그렇게 하나씩 그 웨이트 파일을 만들거든요. 지금 여기가 logs.00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실행 스크립트를 맨 위에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logs 파일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요 위치가요.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학습된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에포크 하나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일단은 그 학습되어 있는 파일 가져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요거네요. F048 요게 웨이트 파일 이름이에요. 네, 다시 파일 학습시키는 거는 스킵해가지고요. 지금 일단 얘 가지고서는 지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위에는 H5 파일들이 파일 사이즈가 다 똑같죠. 이게 뭐냐면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개수는 정확하고 얘네들을 계속 그 저장 다른 위로 저장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일 이름만 바꿔줄게요. 그리고 실행시키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때 함수 호출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는 이런 301.jpg 이미지를 모델 파일 이거를 가지고 새로 학습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이 파일을 가지고 하겠다. 단지 지금 모델 파일 이름만 바꿔준 거죠. 새로 학습된 걸로요. 그래서 물체 탐지 실행하겠습니다. found 0박시스라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스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 과제를 준비하면서요. 얘네들에서 지금 잘 되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데이터 부족을 해가지고 학습은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욜로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면은 레이블링 데이터가 필요하고 레이블링 데이터 만드는 법. 그런데 얘네들이 다크넷하고 케라스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계속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학습을 제가 지금 50번 이상 얘도 한 2000번 정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습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학습된 결과는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욜로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그랬어요. 이미 이 덴탈 이미지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 데이터를 바꾸자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